네, 안녕하세요. 땡기입니다. 현재 시간 8월 15일이고요. 2시 44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휴장이죠. 그래서 다들 좀 휴가를 즐기시거나 또 쉬고 계실 건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테마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이 몇몇 가지가 좀 있죠. 그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또 ESS 관련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애들을 조금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여튼김이 채널에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나누셔도 되고 구독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해주시면 빠른 이슈나 정보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때 더 빨리 공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큰 타이틀로만 보더라도 ESS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자주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또 재생에너지, 특히나 또 2차 전지가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상관관계가 분명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ESS, 즉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숨은 강자들, 그리고 뭐 대기업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수백조 원을 투자를 예고한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 그리고 한전이 206조 부채에도 잠재적 인상 요인과 그리고 국민이에 구한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한전이 돈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죠? 그리고 현재 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재생에너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전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믹스가 된다. 믹스 에너지가 된다고 한다면 좀 생각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조금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리튬 값도 상승을 하면서 ESS까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를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민간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전체적인 사업군, 그러니까 꼭 ESS 사업군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참여하는 기업들조차도 조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까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러니까 전기본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4%에서 29.2%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23년에서 이제 38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5년 정도 이후까지에는 이제 거의 20% 이상이 상승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제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재 전기 단가가 점차 낮아질 것이다. 즉, 어쨌든 가장 목표는 전기료의 동결, 그리고 오히려 또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2배로 늘리고 또한 이제 송전망까지도 30%를 늘리겠다. 그래서 아리백의 산단, 전주기 재생에너지, 즉 이제 울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해안, 남해안, 영남 내륙에는 태양광 벨트를 구축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이제 단지들을 계속해서 이제 구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실제로 그 많은 후보자들과 재생에너지 관련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한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 그러니까 AI 산업군이 상장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어떤 전력으로 커버를 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공유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에너지 믹스를 통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비율을 조절을 해서 하겠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준석 그때 당시에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풍력 발전은 불안정해서 결국에는 원전이나 여수 화력 발전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후보 공약을 이제 약간 이제 저격식의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그런 미래 먹거리, 새로운 이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하면서 인천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특화 단지라든지 뭐 AI 3대 강국을 통한 이제 재생에너지랑 약간 이제 믹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뭔가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이제 정부 정책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SS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것들만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중엔 CS부터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종목이고 실제로도 근데 이제 LNG 사업부에서도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실제로 ESS 설비 및 전력 제어 구축의 한 핵심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ESS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핵심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냥 금양 그린 파워. 실제로 과거에는 금양 그린 파워가 태양광이나 풍력 이제 연계 ESS 설비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많이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진 부분들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ESS가 굉장히 강해진다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워낙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더구전자. 실제로 더구전자는 이제 애플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라, 실제로 ESS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조금 부각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PCS라고 해서 전력 변환 장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SS에서 포지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약한 부분들은 없잖아 있어서, 어쨌든 그냥 관련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위즈. 얘는, 죄송합니다. ESS 운영에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전력 기반의 수요,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하고 조금 연관이 있었어요. LG CNS하고 이제 삼성물산하고 한번 연결이 됐었던 있었는데 실제로 그리드 위즈도 예전에 되기가 많았었던 종목인데 실제로 이제는 조금 약해진 부분들은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나텍. 비나텍 같은 경우는 근래 이제 리튬 쪽에 조금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ESS 관련주로도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ESS에서 그나마 좀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슈퍼 커패시터라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ESS 저장 장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계열하고 신재생 프로젝트 납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경험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얘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특수강 제조 전문 업체이긴 한데 풍력하고 원전 석유화학 플랜트 선박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모두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원전도 되고요. 풍력도 되고 석유화학 플랜트 선박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테마에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태웅 자체에 조금 주목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LG하고도 삼성하고도 연관되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삼성 SDI. 뭐 SDI를 모르는 애들은 없죠. 모르는 이제 분들은 없으시겠죠. 리튬이온 ESS 배터리 글로벌 2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고요. 현재 테슬라, LG CNS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고요. 역시 요즘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추세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노려보시는 분들이라면 꽤 의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ESS 포지션으로 본다면 PCS 알루미늄 케이스 제조를 하는 곳인데요.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케이스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뭔가에 부각이 됐었던 종목은 아니지만 끼가 확실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나 이슈가 좀 크게 터지게 된다면 주목이 확 올라갈 수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었어요. 그래서 ESS의 내용들이 나올 때 분명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대진천연 소재 한때 되게 또 상장하고 나서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대진천연 신규주로서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많이 부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동안 떨어졌었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승을 조금씩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근데 뭐 에너지 솔루션하고 배터리 모듈 단열재 보호재가 좀 약해지면서 어쨌든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성 ST, ESS 포지션으로 본다면 태양광 모듈과 ESS 일체형 시스템을 시공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조금 주목도는 있어요. 하나큐셀이라든지 삼성물산 뭐 이런 애들도 주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 EPC하고 협력 경험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나마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자,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ESS 포지션으로 본다면 고기능성 부품, 그러니까 전해질 분리막을 해놓는 기업인데, 삼성 SDI하고 LG 솔루션하고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얘도 살짝 좀 약해요. 뭔가 포지션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끼가 있습니다. 끼가 있어서 확실히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YM텍, 고전압 릴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은 있을 수 있어요. 안전 차단 장치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단막을 해놓는 기업입니다. 화재 방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실제로 좋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규제 강화로 이제 필수 부품들의 채택률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근데 살짝 약해요. 재료로서는 좀 약하고. 그다음에 M 플러스 얘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SK온의 장비 공급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조립을 자동화해서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만약에 이제 ESS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된다면 장비 매출의 좀 동반선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다고 한다면 좀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G2 파워. 자, 어느 순간 G2파워는 원래 이제 원전에 대한 주목도가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뭔가 좀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PCS라고 해서 전력 변환 장치를 하는 기업이고요. 어쨌든 원전에 대한 주목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ESS 프로젝트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좀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넷. 얘도,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 장치를 하죠. ESS 이제 신재생용으로 그러니까 변환 장치는 PCS라고 하고 전원 공급 장치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LG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이런 애들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 크게 뭔가 부각이 되는 경우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PNT 얘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전국 공정 장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EV 배터리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SK온하고 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고요. 특히나 유럽 배터리 공장 증설이 좀 주목도가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얘도 조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SK이터닉스 뭐 SK 계열사 ESS 전력 모듈 공급 가능성 가장
핵심적인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전력 변환 제어 부품을 하고 ESS나 전기차라든지 충전 인프라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모두가 커버링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나인테크. 정확히는 이제 그 배터리 4680이나 배터리 모듈 조립 검사, 그리고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이랑 좀 2차 전지에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ESS의 대형 배터리 라인에 투자를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집합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17개 정도의 종목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삼성 SDI, 그리고 태웅, 그 다음에 한중 NCS, 그 다음에 PNT,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엠플러스, 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본다면은 요렇게 6가지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중요한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